곤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고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드라마,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여성의 나이, 그중에도 30대 여성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러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이렇게 끊임없이 대중문화의 주요 소재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게요. 최근에 네. 39이라는 드라마가 사랑을 받았고요. 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의 나이가 특히 드라마에서 중요한 소재였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이제 여성의 삶을 규정해온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왜 과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여자 나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24일에 제일 잘 팔리고 25일에 정점을 쳤다가 네. 26일부터는 안 팔린다. 네. 그래서 20년 전에 처음 이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여자들에게 유독 가혹한 것이 세월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그래서 뭐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 그렇죠. 주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특정한 과제를 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특히 여자는 그렇다. 이런 식의 이제 공포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공포가 드라마의 모티브와 갈등 구조를 잘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 제가 이 뭐 여자 나이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런 말 하면서 네. 방송에서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런 말 이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여자 나이를 재현하는 방식도 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변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제 드라마를 들여다봐야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게 얼마 전에 종영한 39이라는 네. 드라마. 요즘에 근데 30자 들어가는 드라마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네. 겨우 30, 뭐 아직 나 30, 뭐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의 제목 안에 30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네. 30대 그러니까 여성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네. 보니까. 이런 식의 트렌드의 시작은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내 이름은 김삼순이었을 것 같습니다. 2005년 MBC 드라마였고요. 그때 당시에 정말 인기였었죠. 진짜 센세이셔널했습니다. 네. 이게 21세기 한국 로코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고 당시 시청률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53%를 찍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김선아 네. 배우가 연기한 삼순이와 현빈 배우가 연기한 삼식이 열풍이 대단했었고요. 맞아요. 근데 이 드라마 에피소드 1화에 나오는 대화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대화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네.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삼순이가 결혼정보회사에 갔다가 중년의 남자 직원하고 이제 나누게 된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삼순이가 왔더니 남자가 삼순이한테 그러는 거죠. 파니핑크라는 독일 영화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주면서요. 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자 나이 30에 연인을 만나기란 길 가다가 원자폭탄 맞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이게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대사다. 그러니까 당신도 집에 가서 발이나 씻고 누워서 이거 보면서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순이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이 영화를 지금 리메이크하면 아마 30을 40으로 고쳤을걸요. 요즘 30이 옛날 20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지 이 양반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속 시원한데요? 네,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건 여자들 생각이고 아. 우리 남자들 생각은 쌍팔년도에서 한치도 나아감이 없다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순이가 악 하거든요. 예. 딱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가다 꿈을 잠깐 꿨었던 건데,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이번에 다시 보면서 남자들 생각은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을 때 여자들은 21세기의 미래로 간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삼순이의 무의식이고 이게 한편으로는 2005년 한국 대중문화의 무의식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것이 또 연결성이 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당시 드라마에서 30대 여성은 어떻게 그려졌었는지 한번 좀 오래됐으니까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이게 센세이셔널 했었던 이유는 기존의 드라마와 꽤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TV 드라마의 보편적인 어떤 여성 주인공 이미지를 벗어나서 나이 많은 노처녀, 이 표현도 요즘에 우리 안 쓰는데요. 거기에 캐릭터 설정 자체가 노처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나이 많은 노처녀의 술, 담배, 비속어 등 당시까지는 여자 주인공한테 이제 허락되지 않았었던 온갖 것을 다 하는 여주였었던 캐릭터로. 거죠. 네. 김선화 배우는 이 삼순이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몸집을 좀 키우기도 기억이 했는데요. 나요. 네. 네. 이게 한국 TV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기준으로 네. 봤을 때 통통한 여주의 등장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여자 주인공의 직업과 커리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커리어가 있어도 사실 연애를 추동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였지 그 일 그렇죠.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삼순이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파티시에로서 이제 한국 사회에 또 파티시에라는 용어를 알렸죠, 각인시켰던, 그때. 네. 알렸던 그런 드라마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빵을 굽고 뭘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이렇게 이제 캐릭터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에 김산순 팬덤을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시청자층이 이 드라마를 사랑한 게 무엇보다도 현실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첫째 현실성은 뭐냐면 캐릭터의 현실성. 그래서 뭐 축 늘어진 셔츠에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수더분한 얼굴에 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인용을 하자면 퍼진 듯한 몸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었었다는 거고요. 네. 이런 설정에 대해서 이제 한 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일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없었던 캐릭터의 등장이었던 것이기도 하고 요즘 표현은 리얼리즘. 뭐. 네. 리얼리티가 살아있다. 예. 두 번째는 이야기 전개의 현실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에 드라마 시청자들은 결혼 강박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하면서 결혼에 맹목적으로 막 달려들지는 않는 30살의 여성의 그렇죠.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김산순과 함께 인기를 끌었었던 드라마가 KBS의 올드미스 다이어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예지원 배우가 연기를 했었는데요. 네. 최미자는 32살의 노처녀 라디오 DJ였습니다. 제가 이게 좀 재밌었는데 모든 캐릭터 설명에 노처녀가 반드시 들어가 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드라마 캐릭터 설명이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2022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삼순이랑 미자는 사실 청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가 30살을 나이 들었다라고 네. 얘기하나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격세지감이라는 너무 말이 근데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2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던 예. 셈이죠. 자, 근데 그 당시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떠오르는 게 이 김삼순이 방영되던 때에 그 영향이 이후에 골드미스라는 트렌드. 네. 그 용어가 나오면서 뭐 그런 인물을 막 찾고 그런 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있었던 예. 건데요. 이게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건 역시 이제 그 시대, 그러니까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27.7세가 되고요.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을 넘는 변화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자면 1995년에는 25살이 평균 초혼 연령이었고요. 이때 되게 뜨겁게 기사화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초혼 연령이 드디어 25살을 넘겼다. 네.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2021년은 31살이 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보다 대체로 뭐 2, 3세 정도 평균 연령이 좀 높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초혼 연령은 올라가고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의 규모는 축소되고 또 이제 가족 간의 관계 자체가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었던 거죠. 되게 중요한 계기는 IMF였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짚는데요. 남성 가장이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어떤 경제 구도 자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상황 안에서 여성이 커리어를 추구하고 새로운 생애 주기를 살기 시작했었던 이런 변화 같은 것은 역시 이제 199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펼쳐졌었던 영페미니즘 운동이 만들어낸 어떤 인식 변화 같은 네. 것에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표현들을 좀 빌리자면 자발적으로 싱글 라이프를 추구하는 30대 여성들이 증가하던 시기였었던 거죠. 네. 제가 계속 그 당시의 어떤 표현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 그 시대의 변화를 언어 사용으로 좀 느껴보시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처녀라는 말이 더 이상 시류를 따라갈 수 없게 되고 맞아요. 그 말이 낡은 말이 되면서 그걸 대체한 게 골드미스였었던 거고요. 이 골드미스라고 하는 건 뭐 일과 성과 사랑을 다 쟁취하는 여성들이었고 로코에서 이제 주인공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시기에 케이블 TV 채널인 온스타일이 예.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요. 싱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네. 온스타일이 인기를 끌었고 각종 골드미스의 이미지가 다양한 대중문화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영화의 경우에는 98년에 처녀들의 저녁 식사라든지 2003년에 싱글즈 같은 작품들이 있었고 맞아요. 예, 드라마보다는 스크린이 조금 더 일찍 이런 트렌드를 좀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골드미스라는 것이 또 이렇게 어떻게 규정하는 앞서 일, 성, 사랑 얘기해 주셨지만 이 개념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들, 다 담지 그렇습니다. 못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골드미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비판들이 나오기도 네.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계급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 경제력을 지닌 여성들이 맞습니다. 골드미스였었던 거죠. 골드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골드미스의 의미를 제일 잘 보여줬던 캐릭터가 달자의 보험이라는 드라마의 달자였는데요. 세린 배우가 연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달자 캐릭터 설정을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33세 능력 있는 홈쇼핑 채널 MD, 24평 아파트와 자가용 소유, 호탕하고 서글서글한 성격, 이래서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프로. 이런 이제 캐릭터들이 사실은 인기를 얻었고 이 캐릭터가 지금까지도 계속 변주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여성을 가부장제 사회가 포용하는 어떤 완충지대가 그 여성들의 소비력이었던 셈이기도 합니다. 자율권을 주되 그렇다면 소비로 기여해라 라는 그러네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30대를 또 들여다본다면 네. 좀 변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용어도 앞서 얘기해 주신 뭐 골드미스라든지 노처녀 이런 표현들은 이미 사라진 것 같고. 네, 골드미스도 더 이상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어떤 이제 사회적인 경향 안에서 싱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방점을 찍은 다양한 드라마들이 좀 나오고 있고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정이 되게 중요한 설정이 되면서 여자친구 3명의 조합이 되게 인기 있는 포맷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뭐 2019년에 나왔었던 멜로가 체질이라든가 2021년 작품 술꾼 도시 여자들 이런 3명의 여자친구들의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서두를 열었었던 39 역시 여자친구 셋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3명이다 보니까 각자 다른 삶의 모습들이 드라마에서 좀 두루 다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멜로가 체질이랑 술꾼 도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여성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의 세계는 이제 막 커리어를 이제 해서 자리를 잡아갈 동 말동한 비정규직의 그렇군요. 세계입니다. 연애보다는 친구들 간에 이제 술 한 잔이 더 진한 나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싱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성의 로맨스가 방점이었고 맞아요. 일이 좀 보조적인 설정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는 확실히 둘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잡혀 있거나 혹은 일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연애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모든 설정들 안에서 특히 이제 스토리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혹은 가치는 여자들 사이의 우정으로 이제 그려진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러면서 39을 함께 살펴보면 예. 이 작품을 딱 보고 이제 삼순이가 떠올랐었던 게 2005년에는 예. 과거의 스물이 지금의 30이야 라고 외치는 드라마가 나왔다면 예. 2022년에는 과거의 30이 지금의 40이야 라고 이제 아. 얘기하는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40이라고 하는 나이도 자리를 잡은 사람은 자리를 잡은 사람이지만 또 이제 막 새로운 커리어를 맞아요.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얘기들을 다룰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손예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그러니까 피부과 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김지연 배우가 연기한 사람은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뭐 어떤 주인공은 암으로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전미도 배우가 네. 연기한 캐릭터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들을 보면 요즘 시대의 드라마에서 현실성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뭐 화장을 하지 않은 수도분한 얼굴 이런 게 아니라 네. 노동 조건,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됐었던 게 이 드라마들에서 여성들의 병, 질환이 되게 중요한 플롯이 됩니다. 아. 우울증이라든지 암 같은 게 등장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무너지고 돌봄 공백이 등장을 하는데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일 때 그 돌봄 공백을 여성들 간의 메우고 우정이 이제 채워주는 네.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돌봄의 문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반드시 이성의 결혼일 필요는 없구나. 그런 시대가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에 다가가는데 끝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을 한두 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네,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오고 있는 드라마 예전에는 이성의 결혼이 해피엔딩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성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의 드라마 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드라마에서 또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가고 네. 그게 현실 반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드라마의 30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시대